안녕하세요. 샘플러스에서 전공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위상수학을 개강을 할 예정인데, 원래는 좀 더 일찍 업로드를 해서 개강을 했어야 했는데 조금 차질이 생겨가지고 조금 늦게 위상수학을 개강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강의는 일단 제 교재, 연계짓기 교재를 갖고 진행을 하는 거긴 한데, 어차피 문제랑 이런 거 다 소개를 하면서 갈 거니까 굳이 책이 없어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그 유튜브에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올라갈 때마다 그 업로드 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은 어떤 상황부터 볼 거냐면, 제 책에는 2단원으로 되어 있고 강의는 1강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RN상에서의 위상 구조를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RN 공간상에서 위상이라는 그 성질들을 먼저 연구를 한 후에 걔를 일반화시켜서 위상이라는 그 추상적인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데, 편하게 쓰자면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실수들의 집합, 실수들의 셋, 이렇게 보시면 되고, U가 뭘까 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걸 열린 집합, 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족이라는 경우에는 그 집합론에서 패밀리로 일단 정의를 한 상황이니까,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지금 수업 상황에서는 집합들의 집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합을 원소로 갖는 하나의 집합을 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 집합론 강의를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열린 집합들을 죄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열린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그 우리가 실수 공간, 그러니까 실해석학에서 보는 그 공간이 실수상에서의 공간인데, 거기에 열린 집합의 의미는 열린 구간의 의미로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열린 집합의 기저 형태가 되는 건데, 걔네들 가지고 만들어낸 열린 집합, 그러니까 열린 구간들을 적당히 유니온하거나 적당히 교집합을 해서 만들어진 집합들의 족을 열린 집합 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위상수학이라는 거 자체는 애초에 그 열린 집합을 집착을 해가지고 내용을 진행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런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열린 구간을 보통 표현해요. 여기서는 여기를 오픈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는 포함되지 않은 채로 이런 열린 구간을 만들어주는데, 이 열린 구간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엄밀하게 이런저런 열린 집합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얘를 적당히 유니온을 했을 때, 그러니까 띄엄 있을 때 이걸 다시 열린 구간으로 보겠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게, 여기는 지금 뻥 뚫려 있는 상황이니까 열린 구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아쉬운 게, 이 구간이라는 게 지금 보통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뭔가 중간에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이름을 그냥 이용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얘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고 치면 일종의 열린의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 이 열린의 의미를 그냥 붙이지 말고 열린 집합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를 적당히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건데,
네, 이런 성질들을 좀 찾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한 논리로는 교집합을 취해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친구와 이런 친구의 교집합을 취한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교집합이 되는데 여기도 하나의 열린 구간이 만들어질 테니까 열린 구간이나 열린 구간을 교집합하면 어떤 형태가 될까,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열린 집합으로 볼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건 이제 실외석에서 하는 공간이고,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거는 실외석 상황에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인 이렇게 Rn상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린 구간의 의미도 어차피 오픈볼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용하면 비슷한 얘기를,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열린 집합을 먼저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의를 먼저 소개를 해보자면, 먼저 열린 오픈볼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지금은 위상이 안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위상이 들어가면 얘가 기저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데피니션을 먼저 고려를 하자면, 표현은 디노트를 먼저 해야 되니까 오픈볼에 B를 따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줘요. 그 다음에 거리의 개념을 여기다 보통 넣어주고,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포인트를 여기다 넣어서 중심이 A고 델타 거리를 갖는 열린 구에 대한 디노트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집합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리가 A를 중심으로 거리가 델타인 애들의 모임이 돼야 되는 거니까, Rn 상에서 X랑 원소들을 죄다 모을 건데, 유클리드 거리 상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A부터 X까지 차를 취해서 이 녀석의 거리를 잰 다음에 그게 델타보다 작아지는 애들을 죄다 모아놓으면 이런 집합이 될 거고, 이런 집합을 하나의 열린 구다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닫힌 구라는 것도 정의를 같이 해주는데, 닫힌 구라고 하면 디노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를 써서 디노트를 할게요. 나중에 페포의 개념이 생기면 이렇게 디노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상황에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경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델타를 포함시켜서 거리를 재어놓은 녀석을 이제 닫힌 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이거고, 실제로는 이 열린 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얘에 집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고려할 거는, 세 번째로 고려할 거는 내점인데, 내점이라고 하는 건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부에 딱 들어있는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고려할 거냐면, 만약에 이런 포인트는 내부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이 열린 구간 상에서. 얘에 대한 데피니션은 어떻게 내려주는 게 합당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집합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열린 구간을 잡아줄 수 있으면, 열린 구를 잡아줄 수 있으면 그건 하나의 내부 포인트로 보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런 경계가 포함되어 있는 닫힌 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녀석은 내부 포인트로 보기가 힘든 게, 열린 구를 들고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열린 구간이 되겠죠. 열린 구간을 들고 와서 이게 쏙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하면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될 테니까, 이런 포인트는 내부 포인트로 보지 않을 거고,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경우만 내부 포인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피니션을 한번 내려보자면, 이 스몰 a를 캐피탈 A의 내점이다 라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은, 적당한 오픈볼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오픈볼이니까 당연히 이 A를 포함하는 상황이 될 거고, 이 친구가 A에 쏙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요거를 이제 내점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내부 포인트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소개하고 싶었던
열린 집합을 정의하고 싶은데 열린 집합에 대한 데피니션은 모든 포인트가 4점이 되는 순간 열린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다 열린 집합으로 보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는 모든 포인트들이 다 4점으로 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경계에 근방에 있는 애들도 어차피 제일 작게 잡으면, 거리를 작게 잡으면 오픈볼을 쑥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 경계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린 집합을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 상황으로 성질들을 꺼내가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G를 열린 집합으로 보겠다는 건 데피니션상 모든 포인트를 G에서 꺼내면 이 녀석이 G의 4점이 되면 얘를 열린 집합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열린 구간들은 열린 집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A부터 B까지에 대한 구간을 고려할 거예요. 근데 여기 특별하게 그냥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했을 때 얘가 열린 집합이냐? 이제부터 열린이라고 쓰면 그냥 열린 집합을 고려하는 거예요. 열린 구간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데피니션상 어떤 상황을 줘야 되는 거냐면 이런 4점 포인트가 된다는 걸 보이는 게 열린 집합을 보이는 거고, 이런 4점 포인트가 된다는 걸 보이는 거는 결국 오픈볼에 대한 존재성을 보이는 게 4점 포인트를 보장시켜 주는 거니까 우리가 고려할 거는 저 열린 구간에서 임의 포인트를 꺼낸 다음에 그 친구를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오픈볼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1부터 3까지의 사이에 있는 x를 고려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쏙 들어갈 만한 이런 오픈볼을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얘를 구체적으로 막 나눠서 생각을 해도 돼요. 어차피 1부터 3까지니까 2를 기점으로 해서 x가 2보다 클지 작을지 나눠서 처리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고려하기를 어차피 미니멈이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케이스 바이를 하는 거는 미련한 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잴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요. 거리를 잰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거리를 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두 거리 중에서 짧은 거를 초이스해 줘야지 이 상대 쪽에 닿지 않게끔 세팅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긴 거고 얘가 짧은 거라고 가정을 하면 이 거리를 줘버리면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이 와버리니까 짧은 거리를 초이스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미니멈을 취해주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걸 2분의 1 정도 취한 다음에 이 친구를 이슈론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입시론이란 거리를 갖게 되면 짧은 거리를 잡았기 때문에 1까지도 닿지 않을 거고 3까지도 닿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짧은 거리를 쟀으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을 줄 수 있냐면 x를 포함하는 오픈볼을 고려할 건데, 이때는 거리가 입실론인 거리를 취할 거고 중심이 x짜리인 거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이제 오픈볼이 될 텐데, 이 녀석은 데피니션상 어차피 이 열린 구간 1,3짜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결국 임의 포인트를 x를 열린 구간 AB 상에서 이렇게 뽑게 된다면
그 포인트가 이런 오픈볼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시킬 수 있고, 이런 오픈볼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하게 된다면 이 친구는 열린 구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4점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가 4점이 된다. 그러니까 데피니션상 얘는 열린 집합이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고려를 해보자면 이렇게 공집합은 열린 집합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건 직관적으로 자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의 모순이라는 건 항상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x를 어차피 공집합 상에서 꺼내면 공집합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가 뭐라 하더라도 가정의 모순이어서 어떤 명제를 들고 와도 참인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x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벌여도 상관없는 게 보품볼을 들고 와서 이 공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시점이 온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 꺼낸 게 잘못이니까 명제는 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열린 집합이 된다 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더 고려를 해보면 전체, 물론 이건 지금 실수상에서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 Rn으로 봐도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R은 R 전체를 들고 오면 열린 집합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따져보자면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수상에서 X를 초이스하고 그 다음에 오픈볼을 어떤 거 들고 와도 그 친구는 집합에 대한 데피니션에 의해서 R에 대한 서브셋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임의의 입실론을 양수로 들고 오고 거리는 입실론이라는 거니까 여기 입실론짜리 거리를 들고 오게 되면 당연히 CS의 서브셋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를 열린 포인트가 아니라 열린 구간으로 열린 구로 볼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열린 구를 들고 와도 얘가 포함되는 상태로서 생각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어쨌든 존재성은 보장되는 게 맞으니까 열린 집합이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네. 그래서 데피니션상 우리가 고려하고 싶었던 그런 친구들은 다 열린 집합으로서 잘 정의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거는 이 열린 집합들의 성질을 좀 더 찾아내고 연산들을 좀 찾아내고 이 연산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위상 공간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싶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책에는 교집합에 대한 기호를 집합론상에서 꺼내고 있는데 이제 표현을 교집합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디노트는 다시 하기 이제 번거로우니까 집합론에 있는 기호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고려하고 싶은 거는 열린 집합의 성질이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하나 꺼내보고 싶어요. 임의의 개수의 열린 집합들의 합집합은 열린 집합이다 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하죠. GI들을 열린 집합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근데 물론 공간은 다 Rn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첨자 집합이라고 하죠. 이 첨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인덱스들의 숫자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첨자 집합에다가 조건을 주지 않았으니까 뭐 유한계다 가상계다 이런 거 따지는 건 아니고 어떤 개수를 갖는 감마를 들고 와도 항상 성립하는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임의의 첨자 집합 셋을 고려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집합론에 있는 기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유니온을 취해주고 싶어요. 혹시 이 기호가 낯설으면 집합론 강의 그 무료 강의니까 다시 보시면 돼요. 요게 다시 열린 집합이 된다. 요게 지금 정리, 처음 소개하고 싶은 정리예요. 실제로 요 정리는 위상의 조건이 되는, 처음 소개하는 조건이 돼요. 실제로 이따가 위상의 데피니션을 내려주는 상황이 올 텐데, 내려줄 때 공리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은 중요한 성질이니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위상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어쨌든 한번 얘를 증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얘가 열린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을 고려하는 거냐면, 결국 임의 포인트를 뽑았을 때 그 뽑은 녀석이 결국 내부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는 열린 구에 대한 존재성이 보장되는 게 얘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는 유한계가 돼도 상관없고 무한계가 돼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돼요. 증명을 해보죠. 여기서는 실해석이랑 조금 다르게 뭐 고정된 입실론이나 그런 의미를 좀 러프하게 표현하니까 그냥 임의성이라고 러프하게 표현할게요, 편하게.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의 X를 지금 고려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GI들이 열린 집합이라는 이 데피니션을 이용을 해서 GI들에 대해서 성질을 이용해서 이 X가 결국 네오 포인트가 된다는 걸 고려하고 싶은 건데, 어차피 쉽게 생각을 하면 어떤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열린 구 두 개에 대한 유니온으로서 고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X를 임의로 꺼냈다는 거는 여기에 포인트거나 여기에 포인트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쪽에 포인트로서 이 X를 고려한다고 치면, 결국 이 X는 얘가 열린 구간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열린 구간에 대한 원소이기 때문에 다시 오픈볼을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X 포인트를 임의로 꺼내고 그 포인트를 포함하는 적당한 GI를 초이스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는 여기 있으니까 적당한 J가 3차 집합상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상황이 올 거고, 그 다음 이런 상황에서 X를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이렇게 GJ를 X 포함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가 열린 집합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열린 집합은 데피니션이 존재하기를 오픈볼이 존재한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죠. 왜냐면 열린 집합에 있는 모든 포인트들이 다 내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해 주길, 적당한 양수 데이터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이 X를 포함하는 이 오픈볼, 그러니까 열린 구가 존재하는데 그게 요 GJ 쏙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GJ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 중에 하나니까 얘네들을 유니온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GJ를 포함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 입장에서 고려를 하기를 이 X는 오픈볼의 존재성이 보장되는 거죠. 이게 쏙 들어오는.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하나의 내점으로 볼 수 있죠. 이 친구에 대한. 그거는 임의의 포인트에 대해서 내점을 보장한 거니까 결국 열린 집합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족시킨 게 맞다. 그래서 결국 유니온 치킨 애도 열린 집합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위상에 대한 조건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유니온을 시키는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n을 1부터 무한까지 유니온을 시켜줄 거예요. 근데 1을 고정시켜 놓고 이 n까지 열린 구간을 잡아놓고 얘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럼 실제로 위 정리에 의해서 뭘 보장시켜 줄 수 있냐면, 아래에 있는 녀석은 열린 구간이고 열린 구간은 열린 집합으로 볼 수 있고, 열린 집합의 유니온들은 다시 열린 집합이라고 한 건 이 정리가 보장을 해줄 테니까 얘를 하나의 열린 집합으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얘가 열린 집합이에요.
그런 정리가 지금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피니션상 얘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1,1의 유니온,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1부터 2까지에 대한 유니온에 1,3까지 유니온 1,4까지 이렇게 쭈루루루 가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완비송문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정수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연수는 바운디드 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연수는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의해서 충분히 커지는 상황을 보장해 줄 수 있죠. 충분히 많이 커지는 상황을 보장해 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n을 충분히 크게 만들면 인피니티까지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부터 인피니티까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열린 집합으로서 의미를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얘가 열린 구간이니까 열린 집합이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하나의 예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건 뭐냐면, 유니온에 대해서 열린 집합이 보장이 됐다. 그러니까 열린 집합도 들고 와서 유니온 시켜도 열린 집합이라니까 교집합을 해도 될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이런 임의의 개수를 취해줘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정리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조건은 거의 같이 가니까 이제 두 번째 정리 2로 이제 바꾸죠. 교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이 친구는 위상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친구가 얘도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라고 이렇게 쓴 건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 유한인 경우, 유한 첨자 셋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만 뭘 보장해 줄 수 있냐면, 이렇게 유한 교집합을 취했을 경우에 열린 집합이 된다 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한에 대해서는 이제 자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닿지 않는 녀석에 대한 교집합을 취한다고 치면 애초에 공집합이니까, 공집합 아까 열린 집합인 거 이미 보장하고 갔으니까 자연스럽게 열린 집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상황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교집합 부분이 될 텐데, 이런 부분 다시 열린 구간 형태가 될 테니까 아마 교집합에 취했을 때 열린 집합이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무한 교집합은 안 되는지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편의를 주기 위해서 어차피 유한이니까 다시 재배열을 하면 1부터 n까지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뭔가 내 맘대로 이렇게 정하지가 아니라 재배열을 했다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고려할 거는 아까와 비슷한 일을 벌이고 싶은 건데, 교집합을 취한 다음에 그 교집합에 포함되는 오픈볼들, 열린 구들을 가지고 또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임의로 얘에서 꺼낼 건데, 이 간말하는 녀석을 1부터 n까지로 표현해 버렸으니까 이제부터 표현을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1부터 n의 gi. 그러니까 이런 첨자 집합이 불안정하면, 그러니까 내가 쓰기 불안정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뭘 고려해 볼 수 있냐면, 어차피 각각들은 열린 집합으로서 의미를 가질 테니까 그 각각들은 오픈볼의 존재성을 보장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GI가 열린 집합이기 때문에 이 X를 포함하는 열린 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델타 I가 존재해서 양수 만족하기를 X를 포함하고, 이 거리를 델타 I로 갖는 오픈볼을 꺼낼 건데,
이게 이제 GI에 쏙 들어가는 이런 오픈볼을 꺼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오픈볼들을 다 교집합을 하면 어쨌든 X라는 원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집합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거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X를 포함하는 오픈볼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다른 오픈볼을 잡고, 다른 오픈볼을 이렇게 잡아준 거죠. 그러면 이 오픈볼을 잡았을 때 어차피 거리 개념을 이용해서 여기 안에 쏙 들어갈 만한 애를 다시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이면 되냐면, 거리가 제일 짧은 애를 들고 와서 여기 안으로 쏙 집어넣어주면 걔네들에 포함되는 이 가장 조그만한 오픈볼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델타라는 걸 정의할 건데, 미니멈에 이 델타 아이들을 들고 와서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면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얘를 반띵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저 델타라는 거리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게. 델타 거리를 갖는 오픈볼을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는 여기에 쏙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죠. 델타 i의 x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i는 존재성이 아니라 이미 i에 대해서 이걸 다 보장시켜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델타 i들을 죄다 들고 와서 거리를 잰 다음에 그거를 최소값으로 잡은 다음에 다시 반띵까지 채워오니까 모든 i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고려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오픈볼, 델타 거리를 갖고 있는 오픈볼 자체도 모든 이런 델타 i의 거리를 갖는 오픈볼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포함 교집합 오픈볼 델타 i의 형태가 될 거고, 이거는 어차피 GI들의 교집합에 포함되는 상태니까 교집합의 GI i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결국 여기에 포함되는 x를 포함한 오픈볼을 싹 잡아준 상황이 될 테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 x를 이 친구에 대한 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내점이라는 상황을 임의로 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 없이 임의로 꺼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결국 임의의 포인트가 내점이라는 거고, 임의의 포인트가 내점이면 데피니션에 의해서 얘를 열린 집합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고려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상했던 부분, 그러니까 왜 무한교집합을 취하면 안 되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데, 원소를 하나, 집합을 하나 생각하기를 어떤 애들로 생각할 거냐면, 열린 구간 마이너스 n분의 1부터 n분의 1까지, 그 다음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물론 실내석에서 이런 얘기를 엄밀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3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쪼르르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0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해서 0으로 지금 몰려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얘는 0 한 존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엄밀하게 보장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1부터 인피니티까지 교집합을 해주는 거예요. 인터섹션 해주는데, 거기서 0이 아닌 원소 x가 존재한다 가정을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장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편의에 의해서 x가 0보다 이렇게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물론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이제 러프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 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을 고려해 줄 수 있냐면,
0이 있고 여기 x가 있는데 n분의 1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녀석이죠. 근데 이때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어쨌든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리가 뭐가 있냐면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있어요.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충분히 큰 n을 고려해 줄 수 있는 건데 실수보다 큰 그러면 적당한 n''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0과 x 사이에 이 n''분의 1을 집어넣어 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 들어가지 않냐면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원소인 x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모순이니까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비슷한 상황을 이제 음수상에서도 적당히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고려를 할 수 있냐면, 일단 x가 음수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양수상으로 끌고 가야지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죠. 이거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안 쓰고 그냥 썼네요. 그러면 바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x를 고려하게 되면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걸 고려해 줄 수 있고, 이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AP가 보장을 해주길 적당한 m이 존재해서 만족하길 0보다는 큰 n분의 1인데 마이너스 x보다는 작아지는 이런 애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적용시키면 x는 오히려 반대로 마이너스 n분의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얘기는 x는 포함되지 않기를 마이너스 n분의 1과 n분의 1의 구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결국 x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여기 원소로서 꺼내기 잘못된 상황이 되니까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가정의 모순이다. 그러니까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는 존재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한 포인트만 있는 건 확실한 게 모든 그 n에 대해서 마이너스 n분의 1과 n분의 1 사이에 0은 포함되는 게 보장이 되니까 요걸 보장한다면 한 점 포인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는 거는 얘는 열린 집합이 아니라는 걸 보장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한 점 집합이라는 게 오픈볼이 안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에 포함되는 열린 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열린 구라는 건 원소가 무한계 개수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구가 안에 모든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한 점 집합이기 때문에 이 집합 안에 속 들어오는 열린 집합을 열린 구를 잡아줄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열린 집합이 아니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거를 무한 교집합 인피니티계를 인터섹션 하는 거는 열린 집합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유한의 개수만큼만 교집합을 했을 때 열린 집합이 된다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고, 이게 위상 조건에 대한 두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이 열린의 의미를 잡아놨는데, 실제로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열린에 집착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 반대 상황에 대해서도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반대 상황은 뭐냐면 여집합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 주는 건데, 원래 RN상에서 그 열린 집합의 반대 상황을 고려하는 닫힌 집합의 상황은 데피니션 내리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보통 위상에서 위상에 맞춰서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좀 편의에 의해서 닫힌 집합을 정의하는 게 좀 좋아서 그냥 위상에 대한 조건을 맞춰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이걸 러프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뒤에 얘기를 조금씩 꺼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포의 개념도 있고 무슨 개념이 있으면 엄밀하게 좀 더 정의할 수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닫힌 집합부터 소개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정의를 다시 할 건데,
닫힌 집합이라는 거는 닫힌 구간 정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닫힌 구간만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좀 한계가 좀 있으니까 닫힌 집합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상황이 오는 거고, 실제로는 이 닫힌 집합을 위상처럼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실 때. 근데 위상이 이제 잘 연구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닫힌 집합에 대한 정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디노트를 일단 F라고 하죠. 네, F라는 용어를 닫힌 집합에 많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닫힌 집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데, 데피니션은 여집합을 취한 녀석이 열린 집합인 경우에 닫힌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실제 정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RN상에서의 실제 정의가 아니에요. 이건 위상상에서의 정의인데, RN상에서의 원래 데피니션은 이따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이걸 다시 필요충분 조건을 꺼내서 그 친구에 대한 얘기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의미를 꺼내기 쉬워지는데, 열린 집합에 대한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집합을 취한 녀석들에 대한 성질도 꺼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나 소개할 건데, 처음 소개하고 싶은 거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와 이 전체 집합에 대해서는 닫힌 집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교집합을 취한 거를 고려하고 싶은데, 이미 첨자집합을 고려했을 때 얘를 닫힌 집합들을 죄다 이렇게 취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도 다시 닫힌 집합이 된다. 닫힌 집합들에 대한 교집합을 취하면 닫힌 집합이다. 근데 이때는 아까 전에 열린 집합과 반대로 열린 집합은 유한계에 대해서만 교집합을 취한 게 열린 집합으로 보장이 됐지만, 여기서는 무수히 많은 걸 교집합을 하더라도 닫힌 집합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 아이고, 1부터 n까지 fi들을 유니온을 시킬 건데, 표현을 이렇게 생각했네요. 얘도 유한계를 합집합하면 닫힌 집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을 조금 바꾸죠. 얘가 닫힌, 뒤에다가 fi가 닫힌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이가 서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열린 집합이랑. 네, 이제 데피니션이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기 때문에 드모르간 법칙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데, 일단 위에 거부터 생각을 해보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을 고려해봐요. 그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니까 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열린 집합이 되니까 결국 공집합은 닫힌 집합이다 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을 취해요. 그러면 얘는 공집합이 되는데, 공집합은 열린 집합으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집합이 열린 집합인데 여집합을 취한 게 열린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얘를 닫힌 집합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닫힌 집합인데 아까 데피니션상 열린 집합도 보장했으니까 열린 집합이면서 닫힌 집합을 같이 가져가는 대표적인 예로서는
공집합과 전체 집합을 고려할 수 있다 이거고, 두 번째로 고려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인터섹션을 취한 게 닫힌 집합이 된다라는 건데, 얘도 이제 자연스러울 것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거는 얘가 닫힌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얘 전체의 여집합을 취한 게 열린 집합이 된다는 걸 보이면 돼요. 그러면 인터섹션을 취하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열린 집합은 닫힌 집합의 여집합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닫힌 집합의 여집합으로서 얘 열린 집합을 볼 수 있는데, 열린 집합에 대한 유니온은 무한개수를 취해도 열린 집합이 되는 거니까 얘가 열린 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집합을 취했더니 열린 집합이니까 데피니션상 교집합은 닫힌 집합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장해 줄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i는 1부터 n까지의 fi,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여집합을 취해줘요. 그러면 얘는 드모르간 법칙에서 인터섹션으로 바뀌죠. 이건 고딩 때 배우는 거니까 이 정도로만 러프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열린 집합이 돼요. 열린은 유한계에 대한 교집합만 보장이 되는 거니까 얘가 열린으로 볼 수 있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 됐으니까 안에 거에 닫힌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보자면 아까 같은 문제가 좀 달리 일어날지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n을 1부터 인피니티까지 인터섹션을 취할 건데, 이번에는 닫힌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닫힌 구간은 마이너스 n분의 1, n분의 1 이란 닫힌 구간 상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이렇게 몰려가지고 한점 포인트가 되는 건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자연스럽게 보장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집합이 됐는데, 위의 상황에서 보자면 안에 거는 닫힌 구간이고, 닫힌 구간은 여집합을 취하면 열린 집합이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의 여집합은 실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마이너스 n분의 1과 n분의 1과 인피니티의 유니온. 그러면 얘는 열린 구간, 열린 집합, 열린 구간, 열린 집합. 그러면 걔네들에 대한 유니온은 당연히 열린 집합. 그래서 열린 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결국 얘는 닫힌 집합이 되는 건데, 이 닫힌 집합에 대한 인터섹션은 결국 어떤 개수를 취한다 하더라도 닫힌 집합이 보장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닫힌 집합이 돼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에 대한 여집합을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0까지의 유니온의 0부터 인피니티까지로 볼 수 있고, 이 열린 구간과 열린 구간은 열린 집합으로 볼 수 있었고, 열린 집합에 대한 유니온은 열린 집합이었으니까 결국 얘가 열린 집합인 걸 고려해보자면 결국 0이라는 녀석은 닫힌 집합이 되죠.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니까. 그래서 아까랑 조금 다르게 이때는 닫힌 구간들은 인터섹션을 무한계 해도 결국 닫힌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적인 성질들인데 얘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싶냐면, 아까 전에 닫힌 집합에 대한 데피니션으로 끌고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얘에 대한 데피니션을 먼저 필요충분 조건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 실제 정의여야 되는데, 원래 그 실수상에서는 데피니션을 이걸로 내려줘요. 근데 여기서 이 프라임이 뭔지 모르니까 얘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리고 얘가 필충 조건이 된다는 걸 보여서 결국 이런 데피니션을 가지고 이 데피니션을 임플라이 할 수 있고, 이런 데피니션을 가지고 이런 데피니션을 임플라이 할 수 있는 필충 상황을 만들게 된다면, 필요충분 조건인 걸 보장하게 된다면 얘를 데피니션으로 내려도 합당하고 얘를 데피니션으로 내려도 합당한 상황이 될 테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네. 보통은 이게 이제 실수상에서는 얘를 데피니션으로 얘를 정리로 가져가는 상황이고,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위상 상황에서는 얘를 데피니션으로, 그 다음에 얘를 정리상으로 끌고 가는 건데, 저희는 이제 후자를 선택해서 가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우고 데피니션을 내려가 볼 건데, 두 번째부터 이렇게 맞춰보자면, 일단 먼저 직접점이라는 걸 정의해야 돼요. 이 A를 캐피탈 A의 집 직접점이다. 이 데피니션은 오픈볼을 임의로 지금 초이스할 건데, 이 친구를 A의 열린 구, 얘는 열린 구로 얘기해도 되고 열린 집합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기저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열린 구로 얘기를 할게요. 열린 구를 임의로 들고 올 거예요. 열린 집합이어도 상관없는데, 이때 이 오픈볼에서 A라는 녀석을 함정 집합을 차집합을 해서 얘를 A와 인터섹션을 취했더니 공집합이 아닌 상태가 되면, 그러면 이 A라는 포인트를 캐피탈 A에 대한 직접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요. 그러면 상황상 보면 이렇게 열린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3까지. 그 다음에 이런 포인트가 직접점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를 포함하는 열린 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잡아도 되는데, 최대한 조그맣게 잡아야지 그나마 교집합을 취했을 때 공집합이랑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 어차피 거리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A란 포인트를 꺼낸다 하더라도 이 캐피탈 A라는 요 집합이랑 인터섹션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포인트는 직접점이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3이란 포인트를 직접점으로 볼 수 있냐라고 따지면 얘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은 이렇게 잡힐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3이란 포인트를 뺀다 하더라도 A와의 교집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쪽은 무조건 이렇게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완전히 외부에 있는 이런 친구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런 친구들은 오픈볼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A가 닿지 않게 잡아버리면 교집합이 생기지 않으면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직접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3이라는 건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열린 구간에. 그러니까 닫힌 집합이 아닌 걸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요거를 가지고 A'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요거를 A의 유도집합 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데피니션으로 얘기를 하자면, 임의의 포인트를 A 상에서 A 프라임 상에서 꺼내면 요게 A의 직접점 점이 돼버리면 이거 유도집합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은 A의 직접점들을 죄다 모아서 정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페포인데, 페포는 이렇게 디노트를 하는데, 이거는 데피니션을 내리게 A와 A 프라임 유도집합의 유니온으로서 페포를 정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데피니션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표현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이 X를 A의 페포점, 그러니까 페포상의 원소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A에 대한 데피니션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미 오픈볼을 고려를 할 건데,
x를 포함하는 열린 그룹,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린 집합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길래 얘를 이번에는 차집합을 하지 않고 그냥 AY 교집합을 취했을 때 공집합이 아닌 거로 정의를 해요. 페포점을. 왜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리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케이스를 두 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오픈볼을 X를 차집합하고 A와 교집합을 취했는데 공집합이 아닌 경우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이때는 이 X가 결국 A 프라임에 대한 유도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픈볼이랑 A와의 교집합이 한전집합. 그러니까 이거는 이 차집합을 했을 때니까 이거는 차집합에서 한전집합이 되지 않는 경우로 얘기하는 거고, 이 경우는 이제 한전집합이 되는 경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치면 결국 이 X는 A의 원소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두 조건이 결국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얘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주기를 A의 페포점들을 죄다 들고 와서 걔네들을 모아놓은 걸로 A 페포를 정의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책 따라 좀 달라지는 정의를 갖는데 어떤 책은 페포점을 먼저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페포점을 정의해 놓고 이 페포점을 가지고 죄다 모아서 이 페포라는 걸 정의해요. 페포. 그 다음에 어떤 책은 그 상황에서 얘를 하나의 이제 정리 상황으로 보는 거죠. 책에 따라서는 얘를 하나의 정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페포점, 그러니까 그러면 A 페포의 원소들을 페포점이라고 할 거고 그 녀석에 대한 데피니션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정의를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근데 이건 좀 책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냥 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죄다 가져가는 게 이제 현명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아까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건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요거랑 요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요 상황을 일단 고려하고 싶은 거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뭘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결국 A 페포가 A에 포함되는 상태로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I 프라임이 F에 포함되는 상태로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F가 닫힌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이 친구가 프라임 자체가, 그러니까 A가 닫힌 집합이라면 A에 포함된 상태가 될 테니까 결국 A 페포랑 A랑 같아진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A 페포라고 하는 녀석은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으로서 의미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일단 데피니션을 이렇게 내린다라는 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맨 위에 줄을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니까 이 상황을 잠깐만 남겨두고 정리를 좀만 더 소개를 해볼게요. F를 닫힌 집합이라고 했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 A 프라임이 유도 집합이
F 프라임이 F에 포함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데피니션으로 써도 된다는 걸 보장시켜 주는 거니까.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F가 닫힌 집합으로 가정을 해서 데피니션상 F 프라임이 F에 포함된다는 걸 먼저 보여보도록 하죠. 그러면 F의 원소가 아닌 X를 초이스를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F의 원소가 아닌 X를 초이스한다는 것은 이 X를 고려하기를 F 여집합의 원소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내려놓은 데피니션은 여집합이 열린 집합으로 정의가 된 거니까 얘를 열린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열린 집합상 열린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내부 포인트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점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적당한 양수 데이터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F 여집합의 서브셋으로서 오픈볼을 고려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이 오픈볼과 F와의 교집합을 취하게 된다면 얘는 공집합이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F 페포의 원소가 F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좀 보이고 싶은 건데, 좀 더 표현을 해보자면 X를 차집합을 해서 F와의 인터섹션을 취해도 얘가 공집합이라는 걸 보장시켜 줄 수 있는 건 이 상황 때문에 이게 보장이 된다는 거고, 결국 이 얘기는 이 X를 고려할 때 이 X는 F에 대한 집적점이 아니라는 걸 보장시킨 것 같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F 프라임의 원소가 아니라는 걸 보장시켜주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대우에 의해서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건 X가 만약에 프라임의 원소였다면 그러면 F의 원소로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포함되는 게 맞네, 이런 상황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한쪽 방향을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반대쪽을 고려하기를 프라임이 F의 원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닫힌 집합이 된다는 걸 고려를 해보자면, 시작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집합을 취했을 때 열린 집합이 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할 건데, 여집합의 원소를 임의로 꺼냈을 때 이 포인트가 내부 포인트가 된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꺼내면 이 X는 F의 원소가 아니라는 걸 보장시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요게 전제로 깔려있는 상황이니까 F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는 결국 F 프라임의 원소가 아니라는 것도 보장되는 거니까 F 프라임의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왔고, F 프라임의 원소가 아닌 상황에서는 우리가 데피니션상 뭘 보장해 줄 수 있냐면 적당한 열린 집합을 잡아서 F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게끔 세팅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한 점 집합 이하가 되게끔, 그러니까 적당한 오픈볼을 들고 와서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차집합을 했을 때 FI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걸 보장하는 거니까 그냥 얘와 FI 대 교집합을 취한 게 이 한전집합 X에 포함되는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X가 빼버리면 공집합이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이런 오픈볼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우리가 X를 초이스할 때 어떤 X를 뽑았냐면 F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로서 뽑았어요. 근데 FI 교집합이 여기 포함된다는 거는 이 오픈볼을 지금 잡았을 때 공집합이 된다는 걸 보장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브셋이면 얘든가 공집합이 돼야 되는데 얘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공집합이라는 거고, 이 얘기는 결국 이 오픈볼이라고 하는 녀석은 F의 교집합에 공집합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인터섹션을 취하게 된다면 이 인터섹션에 딱 포함되는 녀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X라는 녀석을 내부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근데 내부 포인트를 임의로 지금 표현한 상태가 됐으니까 F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F 프라임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데피니션상 F가 닫힌 집합인 걸 보장해 줄 테니까 결국 필요충분 조건을 보장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로 닫힌 집합을 봐도 되고 얘를 닫힌 집합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직 데피니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위성에서의 표현들을 다 만들려면 이 아랜상에서의 표현들이 좀 더 필요해서 좀 더 데피니션을 소개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고 내용을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